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무릎이 욱신거려 이불 속에서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허리가 굳어 꼿꼿이 펴기조차 힘든 순간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김씨 할머니는 매일 밤 무릎 때문에 뒤척이며 새벽에야 잠들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제가 15년간 만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약을 먹어도 잠깐 주사를 맞아도 며칠뿐. 결국 또다시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하고 계셨죠? 혹시 지금 이 순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그 부위를 눌러보세요. 아프죠? 그 통증이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입니다.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저는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20대 젊은 직장인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관절 통증 환자를 봐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픈 부위만 집중해서 치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마사지하고 파스 붙이고 병원에서도 아픈 부위에만 주사를 놓죠.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 모든 부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한 곳이 당겨지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는 거죠.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이 허벅지에 숨어 있고 허리 통증의 해답이 발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근육과 근막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는 수천 명 환자들에게 알려주어 단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던 관절 통증 완화의 비밀 포인트 3곳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김씨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단 일주일 만에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0분에서 2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이 세 곳만 매일 10분 정도 문지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진통제와 주사에 의존하며 매달 병원비로 수십만 원씩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연평균 의료비가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달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이 관절 통증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연령층에서도 급격히 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20대, 30대에서도 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이라며 적극적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관절 통증을 경험하는 분들 중 60% 이상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등산하고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최신 의학 연구는 통증의 주된 원인이 노화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와 근육의 과도한 긴장임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특정 부위의 혈류가 떨어지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과 어깨, 허리가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도 하루 8시간, 10시간씩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 혈액순환 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혈액순환의 길, 즉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핵심 지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우회도로를 이용하듯 우리 몸에도 그런 우회로가 존재해요.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혈이라고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르며 이런 특정 지점들을 자극해주면 멀리 떨어진 부위의 통증도 신기하게 완화됩니다. 이건 미신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최근 연구에서도 특정 부위 자극이 신경 전달 물질과 혈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발표되었거든요.
제가 지난 15년간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를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70대 할머니는 3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져서 손자들과 뛰놀 수 있었고, 50대 회사원 아버지는 포기했던 골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대 주부는 설거지나 청소할 때마다 아팠던 허리 통증 없이 한 번에 집안일을 다 끝낼 수 있게 됐고, 30대 직장인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목과 어깨 뻐근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복잡하거나 어려운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곳은 어렵거나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TV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심지어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저녁에 잠들기 전 침실에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요. 자, 이제 세 가지 비밀 포인트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주무르셨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근육과 뼈, 신경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오래 메고 다니면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목 등 심지어 반대편 허리까지 아프게 되죠. 이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허벅지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이곳이야말로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편안하게 하는 핵심 부위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사무직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부위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런 분들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동시에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린 다음 한쪽 다리 허벅지 앞쪽 무릎뼈에서 위로 손바닥 3개 정도 올라간 지점에 손가락을 대고 가볍게 눌러보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눌러서 근육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딱딱하고 뭉쳐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눌러보면서 약간 아프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이 드는 특별한 지점을 찾으세요. 마치 등을 긁었을 때 딱 가려운 부분을 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점 말이에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며 1분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압력은 10점 만점에 67점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고,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약간 아프지만 10초, 20초 지나면서 점점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1분이 지나면 잠시 손을 떼고 그 부위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분씩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55세 김 씨는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며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아팠고 쪼그려 앉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는데,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한 달 후에는 쪼그려 앉아서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2달 후에는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매주 산에 올라가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허리나 무릎 통증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마치 손바닥에 송금이 있듯이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신경과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특히 허리, 무릎 고관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근막이 종아리, 허벅지를 거쳐 허리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이를 후방근막 라인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 몸 뒤쪽에 긴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고무줄 전체가 팽팽해지면서 허리와 무릎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이 연결된 라인 전체가 이완되면서 먼 곳의 통증까지도 완화될 수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구 요법이라고 하는데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 마사지로 온몸의 건강을 관리해왔고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발바닥 마사지가 전신의 혈액순환을 최대 30%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나왔고 독일의 연구진은 발바닥 자극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자연 진통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은 발바닥이 딱딱하고 차가운 분들일수록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발바닥이 부드럽고 따뜻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통증이 적고 회복력도 빨랐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현대인들의 발바닥 상태인데 예전에는 맨발로 자연스러운 땅을 밟고 다녔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서만 생활하죠. 특히 하이힐이나 딱딱한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발바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다 보니 발바닥에 자극을 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발바닥의 근육과 신경이 점점 둔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됩니다. 방법은 편한 곳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마치 다리를 꼬는 것처럼 하면 발바닥이 잘 보이고 양손으로 마사지하기도 편해요. 먼저 발바닥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손으로 전체를 가볍게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더 딱딱한지 어떤 부분이 더 민감한지 느껴보시고 대부분 뒤꿈치와 발바닥 중앙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문지르되 너무 센 압력보다는 중간 정도의 압력으로 마치 반죽을 주물러 주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한 부분당 30초 정도씩 투자해서 꼼꼼히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이곳은 신장과 허리를 관장하는 반사구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간 문질러 주시면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점점 따뜻해지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뒤꿈치인데 생식기관과 골반 그리고 허리 아래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뒤꿈치는 다른 부분보다 각질이 많고 두꺼우니까 조금 더 강한 압력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손바닥 전체로 뒤꿈치를 감싸지고 주무르듯 마사지해 주세요.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사이인데 이 부분은 림프 순환과 관련이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는 림프절이 모여 있는데 이곳을 자극해주면 전신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엄지와 검지로 각 발가락 사이를 살살 비비듯 문질러 주시고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천천히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발 안쪽 가장자리인데 엄지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안쪽 라인을 따라 마사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척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전체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요. 세 번째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무릎 뒤를 왜 만지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이곳이야말로 허리 통증 해결에 숨겨진 열쇠와 같은 곳이에요. 무릎 뒤. 오금 의학 용어로는 스와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정말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갑니다. 허리와 등까지 연결된 중요한 신경과 혈관, 그리고 림프관들이 모두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해요. 특히 좌골신경이라는 굵은 신경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이 신경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허벅지 뒤쪽을 거쳐 무릎 뒤를 지나 발끝까지 이어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오금 부위가 긴장하거나 붓게 되면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선 하나가 막혀버리는 것과 같아져요.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신호와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허리 근육들이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 근육들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한 무릎 뒤 오금에는 여러 개의 림프절이 모여 있는데
림프절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와 허리 전체에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통증과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생각해보면 이 부위가 문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니까 오금 부위가 계속 접혀 있는 상태가 되고, 게다가 운동 부족으로 다리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더욱 떨어지게 되죠.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진료할 때 무릎 뒤 오금을 만져보면 대부분 부어있거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일수록 이 부위의 문제가 더 심각한 편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자극을 시작해 보겠는데, 엄지손가락을 그 지점에 대고 3초간 천천히 꾹 눌러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부위와 달리 이곳은 절대 강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압력은 10점 만점에 45점 정도면 적당하고, 마치 계란을 깨지 않게 살살 잡는 정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떼어주세요. 이때 갑자기 떼는 게 아니라 압력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부드럽게 떼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동작을 총 5회 반복해 주시고, 각 동작 사이에는 23초 정도의 휴식을 주세요. 이 시간 동안 그 부위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5회가 끝나면 이제 그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문질러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릎 뒤쪽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마치 아기를 재우듯 부드럽게 흔들면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막혔던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허리로 가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굳어있던 허리 근육들이 점점 이완되기 시작해요. 림프순환도 좋아져서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배출되면서 염증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통증도 완화되며, 신경 압박도 줄어들어서 좌골신경을 비롯한 여러 신경들이 받던 압박이 줄어들면서 허리와 다리의 저린 증상도 개선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 번만 해봐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허벅지 앞쪽은 1분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발바닥 전체 특히 중앙과 뒤꿈치는 각각 5분씩,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은 3초씩 5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요? 추천 루틴은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발바닥 마사지를 5분간 해주시고, 점심시간에는 회사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3분간 해주세요. 저녁에는 잠들기 전 무릎 뒤 오금과 허벅지 앞쪽을 총 7분간 해주시면 하루에 총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1주차에는 발바닥 마사지만, 하루 5분 2주차부터는 발바닥과 허벅지 앞쪽을 합쳐서 하루 10분, 3주차에는 세 가지 모두 하루 15분 이렇게 단계별로 늘려가시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5분간 찜질해 주시면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마사지하게 되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특히 겨울철이나 근육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마사지할 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고 6초간 내뱉는 4-4-6 호흡법을 사용하시면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주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된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노폐물 배출이 더욱 활발해져요. 특히 허리나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은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도 있는데, 체온이 가장 높은 오후 35시경과 잠들기 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마사지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최대가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매일 마사지 후 간단히 몸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 허리 통증 정도는 5점, 무릎 통증은 3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개선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처음 일주일은 이게 효과가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2단계에서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들은 더욱 그래요. 1주차에는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지만 마사지 직후 약간의 시원함을 느끼고 2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보다 가벼운 느낌을 받으며 3주차에는 하루 종일 통증이 예전보다 덜함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4주차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3주째에는 확실한 개선을 체감하실 거예요. 실제 환자들의 3주 후 변화를 보면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딱딱 소리가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펴는 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줄었으며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숙면을 취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예전만큼 다리가 붓지 않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통증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부위만 꼭 기억해 주세요. 허벅지 앞쪽은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관리하는 핵심 포인트이고 발바닥은 전신 혈액순환의 출발점이며 무릎 뒤 오금은 허리 통증 해결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매일 단 15분 이 3곳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진통제와 주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몸이 놀랍도록 달라지는 걸 직접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에요. 처음에는 별 효과 없네 싶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정직해요.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꾸준히 해주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3주 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아파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서 하루가 활기차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이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지시면 그 가족들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따라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 집은 이제 진통제 살 일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함께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소통해요.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1주차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2주차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3주차 주변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